오늘 세계 최초로 5G 전략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5G로 인해서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들이 있는지 주무부처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5G 서비스 계속 저희가 상용화 개시할 때부터 이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5G 지금 뒤에 배경으로 있는데 이 5G가 상용화됐다는 것, 우리 사회에서 이 시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선 우리가 3G, 4G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5G로 볼 수 있는데 5G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움의 출발이다. 네. 즉 우리 삶에도 이 변화가 오는 것이 워낙 크고 또 우리 세상에 굉장히 지금까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 네. 그게 다 우리 산업하고 관계가 돼 있고 우리 미래하고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조금 편한 질문 드리면 대기하시면서 조금 오시는 길에 과천에서 좀 차가 막혔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5G가 되면 좀 더 빨리 왔을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예. 의미인가요? 이제 5G가 되어지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또 지연 현상이 즉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네. 실시간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그래 되니까 속도가 빨라진 만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말하자면은 똑똑함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또는 똑똑하다는 스마트 세상을 이야기할 때 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연결, 그다음에 지능. 그러니까 초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연결된 모든 것에 지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되니까 길마다 지금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정확도 있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고 또는 네. 이제 지능화가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고 이동하는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꼭 뭐 도로 위를 가는 거 외에 여러 네. 가지 그런 움직이는 이동하는 수단들이 다양해지면서 이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네. 스스로 어떻게 작동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교통에도 큰 변화가 온다고 봐야 네. 되겠죠. 조금 총론적인 의미를 먼저 여쭤봤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예.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뉴스하면서 우선적으로 좀 궁금했던 거는 당초 4일이 이제 공식 그 상용화 서비스 시작일이었는데 갑자기 3일 밤에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밤 11시 예정보다 좀 당겨졌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계 최초란 타이틀이 중요한 건가 궁금했었는데 장관님께서 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결론적으로 결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게 문제는 우리가 작년 2월에 전 세계에다가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달에 상용화할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해오면서 표준을 우리가 선도해서 왔다든지 앞으로 열릴 5G의 어떤 시장을 네. 우리가 실제 끌어온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용화를 가지고 우리가 3월 말에 최초로 한다 그랬는데 대체로 다른 나라들이 한 5월, 6월 빨라도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3월 말에 약간의 조금 단말기가 예. 조금 그 마무리가 조금 덜 된 게 있어서 약간 3월 말은 곤란하고 4월 초쯤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마 미국에서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버라이즌이 예. 4월 그 11일 날로 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4월 5일 날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미국이 그러면 우리는 4월 4일 날로 땡기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상용화 세계 제출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하니까 준비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우리는 4월 3일 날 밤 11시로 그냥 개시를 하자. 네. 그게 결과적으로 뭐
55분이 빨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계 최초 의미보다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언하고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표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왔다는 선점을 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시장 선점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뭐 그렇게 기대를 해왔고, 하면 되겠네요. 세계 최초로 우리가 선언해서 해온 흔적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그럼 실제로 우리가 세계 최초로 5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세계 최초로 한 것은 사실이죠. 예. 자, 오늘 민관합동 기념 행사도 있었습니다. 앞서 네. 대통령 발언도 함께 리포트로 지켜봤습니다만은 오늘 좀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는 조금 체감하기 위한 조금 VR이라던가 이런 좀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나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는 것은 소위 이제 인프라를 갖추어서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건데 네. 결국에는 그 5G 인프라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 이를테면 헬스케어, 건강 관련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들어가는 거, 또 엔터테인먼트 쪽, 방송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또 콘텐츠들이 있을 테고요. 또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단말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진짜 성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5G의 인프라 위에 그런 서비스들을 올리는 것을 5G 플러스 전략이라고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시장 규모가 한 1161조 정도 될 것이다. 이 5G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가는 2026년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이 시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장악을 하자. 네. 뭐를 통해서? 네. 5G 플러스를 통해서. 예. 그것을 오늘 전체 발표를 한 날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5G 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연결이라고 하셨고 또 지능적인 면을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요금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금제라던가 이 상용화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 좀 더 일반화될 것인가 어느 지역까지 그런 것들이 관심이거든요. 예. 일단 지금 오늘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온 보도는 요금제 문제인데 예.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해질 것인지 또 지역이 좀 더 확대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들이 많은데 좀 장관으로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5G의 요금이 네. 이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제 정부의 그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요금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2위, 3위 업체가 네. SKT나 LGU 플러스가 그보다 더 싼 요금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가를 받은 SKT가 또 그보다 더 싼. 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은 우리가 2G, 3G, 4G 오면서 통신 요금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싸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한 8기가 정도 쓰는 수준인데요. 네. 그게 2G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1,3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G에서 4, 5만 원대 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게 굉장히 이 인가 때부터 정부가 통신비를 그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 기저를 깔고 네. 출발이 되어졌는데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에 따라서 지금 많이 싸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가면은 네. 더 아마 치열한 경쟁에 들어갈 네. 것이다. 그런데 일부 통신사 같은 경우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뭐 예를 들면 무제한 요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감하기가 좀 비싸게 느껴지고 그럴 또 수 있습니다. 네, 좀 다르다.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좀 다르다. 네. 실제로 소비자들이 매장에 가봤더니 그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좀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자연히 저는 네. 불과 지금 며칠 사이에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연히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경쟁 체제로 가면서 싸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의 기조는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 국민이면 누구라도 누려야 되는 예를 들면 전화라든가 네. 인터넷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한다든가 이 정도는
통신 비용에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통신비를 줄여줘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해온 기조입니다. 네. 그게 5G가 가도 변함없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은 우리가 4G LTE 할 때도 주로 수도권부터 먼저 해서 네. 그다음에 인구 밀집한 지방 도시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대체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5G가 기지국이 만들어졌는데 연말까지 85개 전국의 시 단위는 다 그 확대하고 네. 또 그 기간도 정부가 또 기업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에 어떤 우리의 과제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또 기술 표준을 따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정부 차원에서. 모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가 세계 최초 상용하겠다 그래서 많은 표준들이 지금 만들어져 오고 있는데 3GPP라는 이제 고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표준에 5대 기업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가 2, 3위 하고 있고 물론 1위는 지금 화웨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표준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고 특히 평창올림픽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5G 네.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때 채택되어진 한 85%가 표준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네.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표준을 주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바람에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네. 자 끝으로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후보자 낙마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장관님의 어떤 개인 거취 문제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5G 정책을 장관께서 맡아서 계속 하실 건지를 포함해서 또 국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해주시죠. 네. 안타깝게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만 이건 네. 뭐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의 문제고 저는 뭐 매일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특히 말씀하셨던 5G 네. 이것은 제가 떠나는 날까지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부터 더 강도 있게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빨리 후임자가 찾아져야 되겠죠. 아, 그럼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는 장관께서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고 누구라도 네. 이게 장관은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임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후임자가 찾아져서 임명되기까지는 장관으로서 끝까지 네. 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5G가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포함해서 좀 앞으로 네, 국민 여러분과 좀 계속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디지털 격차 문제 말씀하셨고 굉장히 네.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민 장관과 5G 얘기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